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대로 재건축 규제를 즉시 완화해야 하는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 만큼 단기 상승을 감수하고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시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할지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 부동산 온에어가 여러분께 또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두 곳 갈 텐데 저희 오늘 용산 안에서 얘기 풀어봅니다. 서계동에서 단독주택, 청파 1구역에서 단독주택, 용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 드리는 시간 1부 집중해 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용산 얘기로 채워보는 부동산 온에어 1부.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요. 용산구 서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6억 7천에서 1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계동을 시작으로 용산 얘기 시작됩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의 3대 개발축, 서울역 개발,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 그리고 용산 국제의무주 개발이 3대 축이로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역 개발과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호재와 있는 투자 지역, 투자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계동인데요. 자, 서계동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역,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역에 맞닿은 동네가 서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울역의 서쪽, 장항선이 도착하는 지역을 서부역이라고 이제 표현했었는데 그 서부역 바로 앞쪽이 이 서계동이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서울역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동네 위치로부터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단독주택인데 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89제곱미터면은 우리가 구평형 기준으로 27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이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지역은 토지와 건물을 봤을 때 토지가 중요하죠. 토지가 중요한데 토지가 27평이라는 사실 상당히 넓죠.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이 8평에서 한 10평 정도, 그것도 한 10년에서 한 15년 안쪽에 돼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한 3배 정도. 신축 기준 하면은 투룸이 5평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무려 5배 이상이 되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가격은 주변 시세 가격대를 보면은 평당 한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천 정도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2,500 정도인 6억 7천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안내를 좀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 평당 5천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봤을 때 투자금이 좀 꽤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데, 본물가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워낙 그 반값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4억 2천 정도 되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을? 지분이 27평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계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역이 있고 제가 그리는 이 지역이 서계동입니다. 서울역과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서울역 개발과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연결되면은 용산 민족공원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과도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역 개발과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개를 조금 더 따지다고 하게 되면은 서울역 쪽에 대한 개발이 더 가깝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역 개발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따져보면은 네 가지로 구분이 좀 되는데요. 자, 우선 보면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북쪽에 있는 현재로 보게 되면은 철도가 지나가고 택배사 뭐 주차장 정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두방들이 좀 있죠. 이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냐?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강남 삼성동에 가면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무역센터와 주변의 호텔들이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한 50% 정도, 그리고 업무 상업 관련된 지역이 20% 정도, 그리고 이제 주거용인 오피스텔이 30% 정도로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으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최고 높이는 한 200 최고 높이는 지상 40층으로 개발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 됐죠. 3월 28일 날 서울시와 코레일이 합의를 마치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내년 2022년이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완공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이 진행에 따라서 주변의 가치는 한 번 더 뒤집어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이 지금 서울역에 와보시게 되면은요, 노선을 하나에서 갈아타는데 최고 12분 정도 걸립니다. 최고 12분 걸리는 부분을 이 시간을 3분 내로 줄이겠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철도가 현재는 7개가 들어가 있는데 노선이 5개가 추가가 됩니다. 노선 5개가 추가돼서 12개의 철도를 한 3분 정도 거리로 갈아타 환승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설되는 철도가 GTS 노선이 2개가 들어오죠. A 노선, B 노선이 서울역으로 집중이 된다. 즉 서울역에서 서계동에서 외곽, 일산, 인천 송도, 동탄, 마석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고, 현재 강남역과도 좀 멀리 있는, 시간상으로 이제 갈아타다 보면은 한 42, 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15, 6분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철 5개 노선 들어오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노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처럼 지상으로 40층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됐다. 내년부터 착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남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서울역 개발이라든지 용산 민족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지원 부지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후속 지원 부지로서 남겨둔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울역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실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지하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고 아직 그 검토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현재 확정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철도가 5개 늘어나서 12개 한다는 부분은 이미 국토부에서 자료가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상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서계동권 같은 경우 요 지도가 이렇게 해서 서계동, 이 아래쪽이 이제 청파동 일부 지역이 되겠는데, 서계청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400%로 지르는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그나마 좀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 역시 가격대가 지분가 개념으로 평당 한 5천 정도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되어 있죠. 한 6천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도로에 대한 약간 뭐 좁은 부분이 있어서 가격을 평당 2,500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2,500을 소개해드린다 하더라도 가격대는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게다가 이쪽에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환승 시스템, 철도 지하화, 그리고 7017과 연결되는 그런 라인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서계동 쪽 부분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를 가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을 것이고, 개발을 받았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서계동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시작하는 전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3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이다. 1차 역세권이 됐을 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하철역과 좀 가까운 1차 역세권이라는 부분, 투자에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계동권을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역 개발, 그리고 민족공원 개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게다가 개발 초기라고 그래 말씀드렸죠.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개발 압력을 빨리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서울역 개발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죠. 내년에 착공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족공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용산 주변의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을 하자는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워낙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가격이 2분의 1은 절반가다. 평당가가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매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총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서계동에 있는 단독주택, 지분이 9평형 기준으로 27평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주변 시세는 한 3층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들이 평당 5천 정도 합니다. 지분가 5천 정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평당 2,500인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대 예상가가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4억 2천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속도가 붙게 되면은 평당 1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지분이 적은 것들은 뭐 2억에서 3억대 정도 가고, 뭐 한 11평에서 15평도 되는 부분이 한남 뉴타운 가게 되면은 1억 2, 3천 정도가 되는데, 소액으로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저가, 넓은 지분, 우리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계동이었습니다. 네, 서계동에서 용산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용산, 이번엔 청파 1구역 쪽으로 옮겨갈게요. 단독주택이고요. 시세가 12억에서 14억대. 지금부터 청파 1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용산은 아닌데 앞서 서계동과는 또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지역은 청파 1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진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이 돼 있는 지역, 용산권에서 재개발이 확정돼 있는 지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진하는 지역이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동자동 관련해서 뭐 공공재개발 관련된 부분, 효창 6구역 같은 경우 일부 뭐 이사를 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파 1구역, 그리고 삼각지 구역. 그래서 그런 구역들이 전체적으로 용산이 개발해야 될 지역이지만은 실제 움직이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상당히 좀 귀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분이 46.3제곱미터, 무려 한 14평 정도 되는 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건물은 단층 건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지분가가 뭐 평당 한 8천에서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8천에서 1억 정도 보면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한 12억 정도, 그리고 전세가를 감안했을 때 10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그다음에 민족공원, 이 개발과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서계동과 청파동이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은 청파 1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도보로 한 6분 정도, 그리고 민족공원까지는 도보로 3, 4분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역세권도 뭐 지하철 하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려 12개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중 역세권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가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조망권이 형성이 돼요. 어떤 조망권이다? 민족공원 조망권, 그리고 남산 조망권이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게다가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 뒤에서 보면은 매산자가 들어가는데 1구역 평지예요. 그리고 숙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한 3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지역에 업무시설이 개발이 됨으로써 직주 근접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 게다가 속도가 빠르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다. 늦었지만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빠르냐? 자,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숙대 입구역이 있고 아래쪽에 용산 민족공원이 시작되는 북단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개발 관리 있는 북부역세권, 서울역 남부역세권 제가 말씀드렸고, 이쪽 지역이 서계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지점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숙대 입구역과 가까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한 2분대 정도로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3분에서 5, 6분 정도로 숙대 입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역도 한 6분, 7분대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하철역과 가까운, 그리고 서울역의 개발 호재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과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민족공원의 조망권,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쪽이 이제 남산인데 남산 조망권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의 가치가 상당히 좀 크다. 이런 지역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속도가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청파 1구역은 어느 단계냐? 현재는 추진위 단계입니다. 추진위가 2019년 12월 달에 변경 승인됐다. 실제 추진은 이거보다 더 빨리 됐어요. 한 15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재개발이 부진하면서 전임금 박원순 시장의 체계에 일물제에 들어가 있다가 그쪽에서 빠져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도에 추진위가 변경 승인이 되면서 지금은 이러한 구역에서 구역을 이렇게 확대 승인 추진 중이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오케이 했고 서울시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올해 정도까지 해서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이 되면은 많은 단계를 지나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게다가 다시 추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려 83% 정도 되는 주민 동의율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욱더 빨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합원 수는 한 450명 정도 되고, 한 780가구 정도 이 건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지역을 추천하는 이유가 요 권리 산정일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 추진은 2005년 정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2005년 정도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재개발을 보류했다가 2019년 말에 추진일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됐던 2005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지역 말고도 서울 시내에 한 700개 정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일몰제로 보류됐다가 이제 재추진하는 지역이 한 250개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제 후 재추진을 하면서 언제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축 빌라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 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한 것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평형으로 맞으면은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이상이 되는,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최소 면적 이상인 평형, 보통 25평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18평이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평 이중 정도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뭐 18평 미만이 되는 전용 면적인 신축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청파 1구역도 가보시게 되면은 뭐 신축이 6, 7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서는 입주권이 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기존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붙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역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실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뭐 환승센터, 남부 역세권, 그리고 뭐 철도 지하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된다고 말씀드렸고,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뭐 서울역 그 과거 대우 빌딩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기존 빌딩들이 있고, 이쪽에 요즘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 동자동 업무타운이 이미 개발이 됐죠. 그리고 서호암 특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요즘 한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동자동 공공 재개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이 용산 민족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서계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만리동 도로변 쪽은 재개발이 끝나서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서계동 쪽이 아까서 말씀드린 서계청파 지구단위 중에서 서계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지구단위 구역 중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이어서 주택 1구역이 있고, 최근에 요즘 추진하는 지역에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뭐 공공재개발을 일부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파동권도 서계동권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추진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 왜? 서울역 개발하고 지하 환승센터 들어가고 철도 지하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공원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개발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가서 시세차익을 남기자, 이런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 개발이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서계동권 같은 경우는 개발 준비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청파동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도가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북부 역세권 개발은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발 호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파 1구역 단독주택 설명을 드리면은 지분이 14평이다. 14평에 9평형 기준으로 1층짜리 단독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것들은 평당 1억 이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12억 선 정도를 소개시키고, 전세가 2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10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발을 딛고 있는 청파 1구역 서울역 개발과 용산민족공원을 직접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파 1구역이 있습니다. 네, 청파 1구역까지 저희 오늘 용산 얘기로 일부 가득 꾸며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8분 3초, 4초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2분 나와 계십니다. 리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과 두 곳 가실 거예요. 저랑은 지역만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서울 2030 핵심 플랜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1.5룸 오피스텔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강남권으로 쭉 갑니다.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저희 오늘 서울의 굵직한 두 지역에서 얘기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영등포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양평동입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5호선 양평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 시세가 2억 8천에서 2억 8,500. 지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또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양평동은 그동안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살짝 멀리 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이 학군의 메카인 목동과 또 오피스타운의 여의도에 정말 가운데에 위치한 보석 같은 입지이고요. 또 최근에 양평이 공공재개발이 두 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특히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양평동은 중공업 지역으로 공장지대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좀 주거지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도 하나둘 들어서고 있고 또 신축 단지들과 함께 미니 신도시급으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양평동에 또 교통 호재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뒤에 호재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제물볼길 지하와 또 월드컵대교 개통도까지 입지까지 좋은 이 양평동은 이 서남부의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신안선선, 목동선, 신림선 등의 개통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일대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곳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2030 서울 플랜의 그 한 핵을 담당하고 있는 굵직한 곳입니다. 영등포구요. 양평동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은 또 한강 생활권으로 동쪽으로는 여의도 또 서쪽으로는 목동을 접하고 마포권역과 구로권역의 이 서남권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로, 안양천로, 공항대로 등 이 주요 간선도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지만요. 또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교통 요건이 더욱더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도로 상황뿐만 아니라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5호선을 이용하면은 환승 없이 주 업무지구인 여의도로도 6분, 또 강화문으로도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출퇴근의 교통 여건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가 되겠고요. 또 추천드리는 바로 앞에 양평재개발 12, 13, 14구역과 또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건축한 이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앞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가치도 높아지고 이로 인한 동방 상승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의 한가운데이지만요. 풍부한 공원들과 또 한강변이 입지이기 때문에 쾌적한 이런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풍부한 생활 편의 인프라도 장점인 곳인데요. 또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대형 마트들과 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렇게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형 몰들과 관공서 또 종합병원들도 모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서 수요는 풍부한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이제 거주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이곳에 거주하려고 하는 직장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을 양평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에서 얘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지만 그 지역이 품고 있는 호재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개발 계획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은 이렇게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지만요.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정비 사업과 대규모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환구 탈퇴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데 반해서 서울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교통 호재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주요 교통 호재로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국회대로 지하와 또 월드컵대교 개통이 있고요. 모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껏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통을 앞둔 도로 사업 중에서 좀 전문가들의 큰 변화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서부가선도로 지하입니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추천 매물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그런 교통 호재라고 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제물뽑기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사인데요. 이 제물포 터널은 4월 16일 바로 지난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단축이 돼서 교통난도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하화된 국회대로 상부에는 또 공원으로 조성이 될 전망으로
주거 환경 또한 개선이 되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9번째 한강대교인 이 월드컵 대교도 착공 11년 만에 또 역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포와 상암으로 접근이 용이해져서 역시 교통 여건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이 밖에도 2024년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과 또 올해 착공을 앞둔 목동선, 신림선들도 줄줄이 이렇게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 양평동은 그야말로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양평동이 요즘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좀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에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정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평도 재개발이 신호탄으로 좀 남은 재개발들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바로 앞이 양평 12구역이고 여기도 이제 철거를 앞두고 700여 규모의 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재개발해서 2023년에 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바로 옆이 지난 1월에 공공 재개발지로 선정된 13구역, 14구역이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동에 이렇게 공공 재개발이 두 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일대가 모두 재개발이 완료된다면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모두 다 1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큰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직접적인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개발 재료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영등포를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 잘 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지역은 좋잖아요. 어떤 물건이 괜찮을지 이번에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교통 호재도 넘치고 또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는 정말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양평동이니만큼 좀 서둘러서 현장에 나와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이곳은 출퇴근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이렇게 젊은 직장인의 선호도가 있는 좀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많은 수요로 인해서 좀 높은 임대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추천 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총 10층 건물로 대로변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막힘없는 뷰와 또 옵션 사항들도 잘 들어갔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젊은 직장인의 수요가 많은 만큼 주변에 이런 편리한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체크 포인트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금 잡아주셨는데 정확한 이제 금액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5호선 양평역에서 300m 이내에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의 1.5룸의 오피스텔 신축의 분양가는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2억 7,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로 이렇게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면은 1억 2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면은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투자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영등포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 텐데 저희 이번에 이제 한강 라인 따라서 강남권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갈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시세가 4억 4,500에서 4억 5,500입니다. 지금부터 강남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강남에서 가장 임대 시장이 활발한 곳이 여기겠죠. 논현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네. 네, 강남은 원래도 누구나가 꿈꾸는 거주지자 투자지지만요. 요즘 특히나 국제교류복합단지라는 이 강남권 대형 호재가 임박하면서 그 가치가 정말 상상 초월로 상승해서 이제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주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뒤에 호재 때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국제교류복합단지 사업의 일환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지난해에 서울시의 착공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에 완공이라는 이 구체적인 완공일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서울시가 공사 발주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가치는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오늘이 가장 저렴한 투자가 되는 강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강남의 중심에 있는 논현동입니다. 강남의 중심답게 또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을 끼고 있고요. 이 9호선은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 강남, 삼성까지도 빠르게 이동한 라인입니다. 또한 이곳을 눈여겨보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도보로 아니면은 지하철 한 정류장 정도로 이렇게 직장인의 수요가 몰리는 입지가 되겠고요. 또 9호선이 뚫리면서 새로운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고 있는 봉은사로도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이렇게 투자의 중요한 요건까지도 같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임대 시장이 활발한 이유는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기반 시설들 갖추고 있는지 주변의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논현동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먼저 강남의 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신사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이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대로와 왼쪽으로는 삼성동을 인접하고 있는데요. 이곳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대한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가 1, 2인 가구의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주거 공간을 지을 땅 자체가 이젠 아예 없는 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의 시작인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차 근로비즈니스센터의 착공이라는 이런 대형 호재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날개를 단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좋은 지역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우리가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9호선은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 삼성까지도 모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며 투자자 모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하철 라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용산까지 10분단 정도 같이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하철이 기존의 가로망뿐만 아니라 정말 세로망까지 촘촘하게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강남은 이 근거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모든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인프라, 직장에 가깝기 때문에 임대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점도 충분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변의 분위기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확인을 해봤어요. 기반 시설 이렇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잘 갖추고 있는 거주 환경 높은 곳,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발 계획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역시 가장 큰 호재로는 이 강남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라는 이 대형 호재가 포진해 있습니다. 먼저 이 영동대로에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을 만드는 강역복합센터 개발 사업이 찬찬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동대로 봉은사역에서 삼성역 사이에 630m 구간의 지하에 조성이 되는 강역복합센터가 서울시에 공사 발주를 하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역복합센터는 단순한 이런 교통 환승 시설이 아닌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강장과 지하 공공 상업시설이 함께 건립이 되면서 여기에는 하루 유동 인구가 60만 명의 새로운 거대한 지하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하철 라인 2호선과 9호선 외에도 GTX-A와 신호선, KTX 수서 의정부 연장선, 위례 가천선의 통합 역사와 버스 환센터가 같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 교통 허브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모든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상에는 공원 및 광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의 한가운데 공원은 이 주변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호재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강역복합센터는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업무 중심 지구의 강남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동의 한전 부지에도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지난 6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잠실의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105층 빌딩을 포함해서 총 5개 동의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현대차 사옥을 포함해서 호텔,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국제 교류복합지구와 또 강남의 다양한 도심의 기능을 담는 이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현대차와 계열사 직원 10,000명을 포함해서 12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말 거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호재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논현동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호재에는 역삼역 근처의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35개 층과 37채 층의 쌍둥이 빌딩 형태로 지금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의 호텔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상업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이렇게 테헤란로 가운데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고요. 역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은 막 시작되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인구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도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호재만 봐도 지역의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살펴봤고요. 자, 강남 안에서 저희 논현동입니다. 어떤 물건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이 논현동은 대지 상승률이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논현동은 오피스텔보다는 좀 대지를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1, 2인 가구 수요가 많은 투룸을 찾아보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 국제유럽복합지구 사업의 시작점인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발이 시작되려는 이 시점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좀 누구나가 원하고 주목하고 있는 강남을 워낙 좀 희소하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됩니다. 서둘러서 역시 현장에 나와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강남의 중심 논현동에 지어지는 만큼 내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로 들어와 살게 될 1, 2인 가구 세입자가 선호하는 주변 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신축이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입자의 선호도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건축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도 만나봤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이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권의 논현동의 투룸의 다세대의 시세는 4억 4,500에서 4억 5,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약 4천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는 대략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은 논현동의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논현동이고요. 논현동 중에서도 9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 그 9호선 중에서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에서 얘기를 풀어드렸습니다. 핵심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또 소형주택이니까 투자에 있어서 안전하게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왔고 제가 마지막으로 1:1 부동산 투자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는데 또 1:1 상담을 통해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억대로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소액 투자처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전화 주신 후에 예약하시고 좋은 투자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날씨도 많이 화창하면서 뭔가 부동산 투자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또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